에너지 머니 시간입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 이야기 오늘 하려고 합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공매도 금지에 따른 2차 전지 영향이 제일 궁금한데 그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네. 김 소장님과는 이제 본업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겁니다. 네. 일단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대해서 시장에서 가장 누르고 있는 요인이 성장성에 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속도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 판단해 주십시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산업이 상당히 유망한 사업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도 네. 더 이제 수요가 있는데 네.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과도한 기대감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그 이전에 비해 가지고서 그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대감을 한꺼번에 당겨가지고 썼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양극재라든가 이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대한 그 리사이클링 관련주로는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몰려가지고 이로 인해서 이 조정도 상당히 좀 크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특히 봐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2차 전지 소재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아니면은 뭐 여기에 대한 이 재활용 관련된 이런 종목들로 해가지고 많이 가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좀 속된 말로 해가지고 좀 거기에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소재 부문이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실제 국내 소재 기업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에코프로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많은 그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들 이쪽도 해가지고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있는 이 종목들은 앞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그 공매도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이게 시장성이 약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거품들이 지금 조금 더 많이 끼어 있던 게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두 번째 우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 특별히 리튬 가격의 하락이 최근에 양극재 업체들의 판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리튬 가격은 언제 돌아설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네. 부분은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전과 다르게 이 리튬이 굉장히 중요한 이 원자재가 됐다라는 걸 전 세계가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더욱 더 많은 염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광산 개발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특히나 이번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렇게 많은 그 새로운 신규 리튬 이 광산이나 염호가 개발되지는 않았는데 비해 가지고 너무 많이 파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기차 판매 부진도 역시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리튬 배터리는 재고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기차 비중은 올해는 좀 떨어졌지만 2030년까지는 뭐 전체 차량에서 40%까지는 이제 이렇게 점유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전망들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전기차 한 대당 리튬이 한 63kg 정도, 그러니까는 60kW급 정도 되는 차라 그러면 보통 한 63kg 정도의 리튬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양이 얼마나 하면은 거의 이 정도면은 자, 60kW로 봤을 때는 대략 우리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2,000대 정도 들어가요. 네. 그 정도 분량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이 전기차가 개발되고 나서부터 리튬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으로 이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글로벌 리튬에 대해서는 염호나 광산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주해 놓은 금액이 굉장히 많다. 네. 1,000조 원, 100조 원도 아니고 1,000조 원을 지금 수주를 받아놨다는 건데 네. 이건 긍정적인 뉴스이면서 업황이 안 좋아지면 수주를 주기로 한 양도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의구심도 들어요. 이게 지금 어떤 계약을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일단 이게 보통 이런 장기 계약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옵션 이어로 자르는 쉽게 얘기해서 연도별로 해가지고서는 연도별 계약을 따로따로 잡습니다. 네. 보통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재고가 많이 쌓였다 그랬을 경우에는 중간에 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종종. 그래서 중간에 이제 서로의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터미네이션 되는 경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봐야 되지만은 그래도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도요타하고 2025년 내에 이 북미에 생산되는 차량에 탑재되는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을 하기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지금 현재
이 중국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이 전기차에 대한 소요가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요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이제 2024년 미 대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 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대로 이 바이든 정부가 그대로 4년 더 연임하면은 그대로 더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24년 대선이 가장 중요한 그 분수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2차 전지 업체에 우려되는 부분이 중국 업체의 부상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가격 매력이 있는 LFP를 앞세워서 중국 업체들의 약진,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시장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막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협적입니까? 아니면 뭐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 지역적인 부분.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글로벌로 커졌느냐 했을 때는 실제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그 한중일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관련된 이걸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 내수만 하더라도 이게 어지간한 그 다른 유럽,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제 북미 지역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은 걸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는 그 저공해의 어느 정도의 그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중국 내에 깔기 위해서, 즉 이제는 석유하고는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 탈석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게 크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 소비량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LFP 기반이지고 아니면은 그는 이제 거기에서 그 다른 거를 섞어놓은 하이브리드로 해놓은 그런 그 LFP 배터리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저성능 LFP를 내서 가지고서는 근거리 간에서 로컬리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은 앞으로 좀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냐? 그러게요. 좋은 점도 있겠죠. 뒷부분에 그는 결론 쪽에 한번 다시 해보고요. 우리 이제 우리의 시장의 우려 상황을 좀 하나씩 짚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전에 애플하고 테슬라 얘기를 좀, 테슬라는 뭐 지금 저가로 전기차를 내놓는다는 거고요. 애플은 2025년에 자체 개발 배터리를 상용한다. 이거는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뭐 모바일용이에요? 아니면 뭐 차량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할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는 그 아이폰하고 그 다음에 맥북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모바일용부터 해가지고 아이패드도 물론 들어가겠죠. 네. 이거 이외에도 이제 그 차량용으로도 하는 거를 지금 하는데 애플에서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애플카를 좀 더 보석을 두고 있다고 봐야 되고. 애플카 이게 쑥 들어갔네요. 요즘 뭐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예,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얘들이 이게 하다가 안 하다가 가다가 말다가를 한 서너 번을 반복을 했거든요. 애플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애플카 같은 경우 지금 다시 또 프로젝트를 해가지고서는 올해 정도에는 이제 거의 몇 말 정도에서 나오기로 했던 게 지금 또 딜레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개발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역시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애플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대규모의 그 배터리 비용을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 삼성 SDI 출신 임원을 지금 불러가지고 여기에 개발 부문 총괄을 지금 맡겨놓고선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는 모바일하고 차량용 배터리 이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해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움직임 중에서 체크할 거는요. 테슬라는 지금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게 기가 캐스팅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생산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우선은 배터리 가격을 최대한 보전하려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거의 자동화되어 있는 이런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 기술은 지금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이제 도요타 웨이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기가 캐스팅을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급속한 이런 생산 자동화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테슬라가 그 만든 표준인 4680 배터리도 만들 때 여기에도 역시 자동화를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우려만 있습니까? 긍정적인 면은 없습니까? 전략은요? 지금 일단 봐야 되는 거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버블이 있기 때문에 버블은 좀 조정은 받아야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2차 전지 산업은 앞으로도 전망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충전 인프라가 좀 더 갖춰지면은 충분히 성장할 여지가 많은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컵에 물이 반만 남았느냐, 네, 반이나 남았느냐, 그죠? 네. 그렇죠.
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도한 기대감의 가격 조정은 좀 거쳐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너지머니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네 상승 출발 하락 전환 상승 반전을 이루어냈고요. 네 코스닥은 또 조금 낙폭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0.8% 정도 조정하면서 코스피와 좀 다른 모양새를 나타내 줍니다. 오늘 CNB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